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줄 겁니다. 리소스 핸들러 어디 있는 걸 다 컨트롤 할 거예요? 핸들러 할 거예요? 리소스 아래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관리하겠다. 그 대신 요청 주소가 뭘로 오면 .add resource location 첫 번째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들어오면 resources 리소스라서 리소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 리소스 하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리소스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자바 코드로 바꿨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뷰 리졸버 설정을 해줘야겠죠. 뷰 리졸버 설정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뷰 리졸버 설정이에요. 뷰 리졸버 객체가 필요합니다.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r 오타가 있나 보네요. S가 없어요. 네, 임포트 해주시고 이름은 그냥 객체니까 빈 new 해서 객체 생성. 자, 똑같아요. 컨텍스트에서도 객체 생성 빈이라는 이름으로 뷰 리졸버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 객체 생성해서 세터 메서드로 프리픽스하고 서픽스만 넣어주면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서블릿 컨텍스트 서블릿 컴피그에서 빈.set 프리픽스 앞에는 웹 inf의 뷰즈라는 경로 넣으면 되겠죠. 우리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앞에다가 웹 inf의 뷰즈라는 이름 붙여주니까 여기 이름은 뭐 딴 걸로 바꾸셔도 되겠죠. 그럼 나중에 inf 뷰즈 폴더 뒤에는 우리 여기서 앞에는 웹 inf의 뷰즈고 뒤에는 JSP 서픽스에서 JSP 넣어주네요. 복사해서 .jsp 여긴 프리픽스가 아니라 서픽스 그거를 마지막 어디에 등록해줘야 된다고요? 네,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registry.view resolver 뷰 리졸버를 등록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registry.view resolver 그래서 빈을 등록하면 네, 서블릿 컨텍스트도 자바 파일로 변환이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자, 마지막 좀 내용이 길 것 같네요. 루트 컨텍스트를 대신할 XML. 자, 루트 컨텍스트 우리 한 개 많았어요. 히카리 컴피그 정보 등록하는 거, 데이터 소스 풀 만드는 거, 연결하는 거. 얘가 바로 API 실행하는 이 녀석. 그리고 인터페이스, 매퍼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찾겠다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이걸 다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보들 커넥션 정보라고 하죠. 이 커넥션 정보를 일부분의 파일로 따로 빼서 얘를 메모장 같은 파일에 빼서 불러와서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메모장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텍스트 메모장도 있지만 프로그램에서는 프로퍼티스라는 메모장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보를 빼서 불러와서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다 만들 거냐? src 메인에 리소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소스 파일. 여기다가 new other 보시면 검색에 일반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라고 치면 일반 파일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new 리소스 부분 여기다 만드셔야 됩니다. src 메인 리소스 자바 말고요. new other의 파일 일반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 말고요. 일반 파일 누르고 이름을 persistence라고 하거든요. 이런 설정 파일을 꼭 persistence라고 안 해도 됩니다. mysql 확장자를 properties까지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이러한 db 설정 파일의 이름을 persistence라고 하고요. 이름 mysql 그리고 properties 메모장 같은 건데 키하고 밸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하고 밸류 제이슨처럼
그래서 키밸류로 저장을 합니다. finish. 자, 여기에다가 DB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 대신 중요할 점은 뭐냐면 띄어쓰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타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jdbc.driver 라는 키값으로 는 했었습니다. 는 com.mysql.jdbc.driver D만 대문자예요. D만 대문자. 중요할 건 여기 뒤에 띄어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도 이렇게 띄어쓰기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띄어쓰기까지 값으로 인식을 해서 띄어쓰기가 없이 딱 붙여 써주셔야 됩니다. 뒤에도 띄어쓰기 없고요. 그 다음 jdbc.url 우리 뭐 쓰는 거냐면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외부 메모장 같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와서 쓸 거예요. jdbc mysql // 두개 로컬호스트 3306 포트 쓰고 우리 com 계정 쓰고 있죠. com 데이터베이스. 자, 띄어쓰기 없이 그냥 엔터. jdbc.username 계정은 우리 com 띄어쓰기 없이 그냥 엔터. jdbc.password com 01 저장. 자, 그러면 루트 config 파일로 와서 다른 데다 만들었네요. 3버전에 만들었네. 3버전에 저처럼 실수로 이렇게 3버전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은 4버전에 만들었겠죠. 저는 실수로 3버전에 만들었네요. 이 전에 파일 보여주느라고 헷갈렸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3버전에 저처럼 3버전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4버전, 네 4버전에 만드셔야 됩니다. 다 4버전에 만들으셨겠지 뭐. 4버전 src 메인 리소스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네, 이상 없이 4버전에도 만들었네요. 자, 그럼 3버전 루트 컨피그로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설정 파일이니까 configuration, annotation 추가해주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우리 매퍼 파일을 스캔하는 마이바티스 스캔이 있었죠. 마이바티스 스캔 매퍼 파일을 스캔하는 거 kr.spring.mapper에 매퍼 파일이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매퍼 스캔 베이스 패키지스 kr.spring 안에 매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 프로퍼티스 설정한 값을 루트 컨피그에서 가져왔어야겠죠. 우리 컨텍스트에서 루트 컨텍스트 썼던 이 일일이 입력했던 부분을 이 퍼시스턴스 안에 있는 것을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왜 여기서 그냥 쓰면 되지 왜 굳이 퍼시스턴스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까? 지금 루트 컨텍스트 XML에서는 XML로 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바 파일로 바꾸는 순간 이렇게 루트 컨피그를 자바 파일로 바꾸는 순간 계정명이라든지 DB에 이런 것들이 수정을 해줘야 돼. DB의 계정을 수정해줘야 되거나 DB의 포트번호가 바뀌었어. 그럼 여기 코드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퍼시스턴스로 따로 빼놓으면 이 부분은 그냥 메모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해요. XML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는 XML에서 가능했지만 이제 자바는 XML이 아니니까 얘를 수정해야 된다면 퍼시스턴스로 하는 경우 여기가 수정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외부 퍼시스턴스로 빼는 다음에 불러와서 쓰고 계정이나 포트가 바뀌면 여기는 그냥 메모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럼 얘를 가져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러오는 경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프로퍼티스 소스 S 말고 프로퍼티 소스. 자, 여기에다가 중괄호 해서 클래스 패스에서 경로를 읽어오면 됩니다. 우리 리소스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용시키면 돼요. 이름이 persistence mysql properties 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죠. 자, 그럼 이 persistence 객체를 이 persistence 이 properties 파일을 읽어오는 객체가 필요해요. 그 객체가 바로 여기서만 쓸 거니까 private 해서
environment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임포트 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로 해줘야 되냐? 일단 잠깐 멈춰가지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이 environment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다시 지우고 env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동 완성 및 임포트 할 때 뭘로 해줘야 되냐? 꼭 이걸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좀 확대하니까 사라지는데 org.springframework.core의 env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로 해줘야 돼요. 얘로. 매핑이나 corba 말고 core.env 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연결해서 쓸 거기 때문에 우리 객체 연결하는 거 auto-wired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루트 컨텍스트 XML 이거 자주 보면 좋거든요. 이게 모든 설명이 다 되니까. 했던 게 커넥션 하기 위한 정보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 커넥션 누가 해줘요? 이 데이터 소스가 커넥션을 한다고 했었죠. 이 설정을 한 번에 할 겁니다. 데이터 소스라는 녀석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히카리 컴피그라는 녀석도 필요하고 히카리 컴피그를 만들어서 DB 설정을 하고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커넥션하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루트 컴피그 다시 와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거예요. 이름은 public, return 타입은 우리 뭘 돌려줄 거냐면 다시 보시면 데이터 소스를 돌려줘야지 이 데이터 소스를 여기 이 SQL 세션 팩토리 빈할 때 갖다 쓰겠죠. 그래서 이 메소드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처리하는 기능을 할 건데 리턴 타입은 데이터 소스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쓸 수 있잖아요. 데이터 소스 가져다가 SQL 팩토리 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컴피그에다가 리턴 타입은 데이터 소스, 이름은 my 데이터 소스. 자,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는 java.sql, 우리 SQL이죠. 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커넥션이니까 SQL 자바 XSQL 임포트. 자, 첫 번째 DB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누가 필요해요? 히카리 컴피그. 그 다음 데이터 소스 만드는 거지. 히카리 컴피그 먼저 만들어줍니다. 히카리 컴피그. 히카리 컴피그는 히카리 컴피그. 자, 설정할 때 클래스 네임,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4개 해주면 되겠네요. 히카리 컴피그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JDBC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4가지 해주면 됩니다. 히카리 컴피그 set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근데 이거 정보 어디 있어요? 퍼시스턴스에 따로 빼놨죠. 프로퍼티스 파일에 따로 빼놨잖아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 env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키 값을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get 프로퍼티스 파일을 가져올 때는 이 연결된 env를 통해서 우리 연결 여기다가 해줬잖아요. 여기다가 해서 이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값을 쓰면 되는데 키값이 뭐냐? 이게 키값이죠. 이게 키값, 네임값, 키값. 얘를 쓰면 가져와집니다. 뒤에 있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jdbc.driver 나머지 쭉쭉쭉 하면 됩니다. 히카리 컴피그 set jdbc url 히카리 컴피그 set 유저네임 히카리 컴피그 set 패스워드.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C VVV 대신 키값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URL 유저 패스워드 하면 히카리 컴피그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 루트 컨텍스트에 했던 이 설정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데이터 소스 만들 때 이 히카리 컴피그를 컨스트럭터 아규스 생성자 매개 변수에 넣으면 끝나겠네요. 데이터 소스 만들 때 이 히카리 컴피그를 생성자 매개 변수에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로 다시 와서 여기 아래에다가 데이터 소스 만듭시다. 히카리 데이터 소스 마우스 올려서 오타가 있나 보네요. 임포트 합시다. 임포트 자동 완성. my 데이터 소스는 new 히카리 데이터 소스인데 아까 매개 변수로 누가를 넣는다고요? 히카리 컴피그를 넣어준다고 했었죠. return 얘를 돌려주면 자 마지막으로 이 메소드를 우리는 자동으로
객체가 올라와서 스프링 컨테이너로 올라가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써야 돼요. 이 부분이 객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객체 등록하는 메모리로 올리는 부분, 얘를 메모리로 올려야 객체 생성 안 하고 얘를 메모리로 올려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in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매핑해 줍니다. 자, bin 어노테이션 자동 완성해서 객체로 올려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끝나요? 세션 팩토리 bin 만드는데 누굴 갖다 쓴다? 데이터 소스만, 만들어진 데이터 소스를 갖다가 SQL 세션 팩토리 bin 만들면 되겠구나. 메소드 이름은 public SQL 세션 리턴 타입은 팩토리, 리턴 타입은 SQL 세션 팩토리, 이름은 세션 팩토리라고 할까요? 그 대신 예외 처리, DB 연결할 때 에러사항 예외 처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스로우즈에서 exception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SQL 세션 팩토리 bin만 만들어서 돌려주면 돼요. SQL 세션 팩토리 bin, SQL 세션 팩토리 bin, new SQL 세션 팩토리 bin. 근데 얘가 set 데이터 소스를 하는데 잘못된 걸 했네요. set 데이터 소스 연결 커넥션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객체에다가 SQL 세션 팩토리 bin set 데이터 소스, 여기다가 이거 갖다 쓰면 되겠네. 이거 이 메소드를 가져다 쓰겠습니다. 위에다 만들었잖아요. 커넥션 되어 있는 my 데이터 소스. 이렇게 하고 메소드 호출. 자, 돌려주면 끝납니다. return SQL 세션 팩토리 형태로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SQL 세션 팩토리 형태로 돌려주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 연결된 API 다 쓰는 거 다 누가 한다? 세션 팩토리 bin 이 녀석이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get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면 마지막 부분이었던 이 루트 컨텍스트 했던 이 부분 설정도 끝이 난 거예요. SQL 실행하는 API 기능 구현도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설정이 아예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눈에 보이는 달라진 점은 없지만 환경 버전이 달라졌습니다. 자, 리스타트 했을 때 에러가 하나도 안 나야 설정이 잘 끝난 겁니다. 저는 에러가 났네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타예요. 오타. 한번 좀 더 위에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많았네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내가 사용했으면 메모리에 등록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 bin.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를 못 찾고 있었네요. 얘도 똑같이 bin으로 등록해 줍시다. 자, 서버 리스타트. 이 bin 등록이 아주 중요해요. 이 bin이 뭐냐면 스프링 컨테이너 공간에다가 이 메모리에다가 이 객체를 등록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토와이어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콘솔 볼까요? 에러 안 냈나요?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사실 바뀐 건 없는데 내부적으로 설정이 바뀌었어요. 내부적으로 이러한 환경 설정 부분이 XML에서 자바 파일로, 지금 web.xml이 다 이 루트 컨텍스트, 루트 컴피그 자바로, 서블릿 컨텍스트, 서블릿 컴피그 자바로, 웹 XML이 웹 컴피그 자바로 설정 파일을 자바로 다 바꿔줬습니다. 로그인도 이상 없이 잘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버전 03 버전만 좀 수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03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03으로 되어 있는 거 다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메인 JSP 04 버전의 메인 JSP에서 여기를 04로 수정, 이 윗부분을 04로 수정하는 거, 4 버전인 거 좀 티를 내서 수정을 합시다. 헤더 JSP에서도 헤더 JSP는 따로 뭐 버전 표기가 없었죠. 그 다음 이미지 폼 JSP에서도 04 버전, 04 버전, 조인 폼 회원가입도 04 버전, 04 버전,
로그인 폼도 04 버전. 04 버전. 업데이트 폼도 04 버전. 04 버전. 인덱스 JSP는 네, 수정할 필요 없네요. 여기 버전이 없으니까. 자, 그럼 04 버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 04 버전. 프로필 사진도 04 버전, 회원 정보도 04 버전. 잘 되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컴피그 파일을 자바 파일로 바꾸는 거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시간부터는 스프링 보안에 대해서 한번 나가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한번 배워볼 건데 오늘 여기까지 했던 내용 꼭 숙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